피고인, 고개를 드세요. 피고인, 고개를 드세요. 법정에 선 19살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지우 판사의 시선이 청년의 왼쪽 손목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 세모 모양의 작은 자국. 15년 전 놀이공원에서 아들의 손목에 뜨거운 음료가 쏟아졌을 때 생긴 바로 그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손끝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지금 피고인석에 서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2호 법정입니다. 오전 10시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지우 판사는 재판장석에 앉아 오늘 심리할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45세 부장판사, 20년 경력의 그녀는 냉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입정, 법원 경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19살 박도연, 낡은 후드티에 찢어진 청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오는 모습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사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피해자 경상, 보호 종료 아동 출신, 전과 없음.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사연이었습니다. 피고인석으로 걸어가는 도연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운동화 밑창은 거의 닳아 있었고 뒤꿈치 부분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도연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고개를 드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저 턱이 보였고 그 다음 입술, 코, 그리고 눈. 수척한 얼굴에 그늘진 눈빛. 19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삶에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시선이 도연의 왼쪽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후드티 소매 사이로 보이는 오래된 흉터, 세모 모양의 작은 화상 자국.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흉터,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집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미끄러졌습니다. 파사삭,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석기가 황급히 일어나 서류를 주었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시선은 여전히 도연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흉터, 15년 전 놀이공원,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던 4살 아들. 민우야, 천천히. 지우가 아들을 쫓아가던 순간 누군가 뜨거운 커피를 쏟았습니다.
으앙. 민우의 울음소리. 왼쪽 손목에 쏟아진 뜨거운 액체. 병원 응급실. 화상 치료를 받으며 우는 아들. 세모 모양으로 남은 작은 흉터. 엄마 아파. 민우가 손목을 보여주며 울먹이던 모습. 괜찮아, 우리 민우. 금방 나을 거야. 그날 오후 민우는 사라졌습니다. 회전 목마를 타고 싶다고 조르던 아들. 잠깐만, 민우야. 엄마가 표 끊고 올게. 매표소에서 표를 끊는 사이 민우는 사라졌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놀이공원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CCTV를 확인했지만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실종 신고, 전단지 배포, 방송 출연. 하지만 1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기억에서 벗어나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뜨자 도연의 손목 흉터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비슷한 거야. 세상에 똑같은 흉터가 있을 수도 있어. 지우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검사 의견 말씀해 주시죠.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경상이지만 뺑소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보호 종료 아동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었고 겁이 나서 도망친 것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변론이었습니다. 진심도 없고 열의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박도현 19세, 보호 종료 아동 출신, 한빛보호시설에서 15년 거주, 18세 퇴소, 현재 고시원 거주,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거주, 15년 전에 시설에 들어왔다는 뜻. 민우가 사라진 바로 그 시기. 나이도 맞아. 민우가 살아있다면 지금 19살. 지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지우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겁이 났어요. 사고 내고 도망치면 안 되는 거 알았는데 그냥 무서워서 목이 메었습니다.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감옥 가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15년 동안 혼자 그렇게 살았다면.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저 흉터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분 후 재개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우는 재판장석에서 일어나 판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후,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가 민우일까? 정말 내 아들일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언니 최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지우야. 무슨 일이야?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 손목 흉터 기억나? 뭐? 갑자기 왜? 은영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습니다. 세모 모양이었잖아. 왼쪽 손목에. 응, 맞아. 왜? 지우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똑같은 흉터를 가진 아이를 봤어. 잠깐. 지금 무슨 소리야? 은영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19살 남자아이. 보호시설 출신. 15년 전에 시설에 들어왔대. 나이도 딱 맞아. 지우야.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지금 당장.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휴정 끝나면 바로 확인할게. 지우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눈가에 맺힌 눈물. 진정해. 진정하라고. 너는 판사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도연이 법정을 나가려는 순간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이 멈춰섰습니다. 혹시 한빛보호시설 출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도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4살 때부터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시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지우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왼쪽 손목 흉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연이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다쳤거나.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석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5년 전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형사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님, 저 한지우입니다. 아,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사건 기록 아직 남아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님, 김 형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단서라도 찾으셨어요? 오늘 재판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어요. 나이도 맞고 시기도 맞고 손목에 똑같은 흉터도 있었어요. 김 형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판사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내일 만나시죠. 다음 날 오전 지우는 한 카페에서 김 형사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형사는 낡은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당시 기록입니다. 서류철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먼지가 앉아있고 모서리가 해진 오래된 파일이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실종신고서, 민우의 사진, 4살 때 밝게 웃는 얼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민우. 김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전국 보호시설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잃지 않은 아이가 없었어요. 왜요? 실종 당시 민우는 분홍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은 전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범인이 옷을 바꿔 입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와 외모로도 확인했는데 잃지 않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때 한 장의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빛보호시설 15년 전 3월 입소 아동 명단 박도현 추정 나이 4세 발견 장소 서울역 인근 특이사항 신원 불명 의사소통 불가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15년 전 3월 민우가 사라진 바로 그달 형사님, 이 아이 확인해 보셨어요? 김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확인했는데 외모가 전혀 달랐어요. 머리색도 다르고 얼굴도 달랐고 아이가 겁에 질려 있어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김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왼쪽 손목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지우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작은 흉터, 세모 모양,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흉터, 김형사도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당시에는 이걸 못 봤네요. 사진이 너무 흐려서 지우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DNA 검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지만 판사님, 김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해요. 15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이대로 지나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법원에서 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이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판사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앉으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DNA 검사해 볼 수 있을까요? 도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제 아들이 실종됐어요. 4살이었죠. 당신과 나이가 같아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지우가 도연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세모 모양 화상 흉터. 도연이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제가 그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언니 은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친자관계 일치율 99.9%,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하지만 지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 우리 민우,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15년 만에 아들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은영도 함께 울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참 후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은영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 도연이도 놀랐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상담실이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을 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결과 들으셨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네, 내 아들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5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민우. 도연은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도연이에요. 민우는 모르겠어요. 알아. 미안해. 내가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살게 해서 미안해. 보호시설에서 자라게 해서 미안해. 도연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한테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야. 누군가 널 데려간 거야. 나는 미친 듯이 찾았어. 15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그대로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연의 사건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판사가 사건을 맡았고 도연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연결됐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지우는 법정 밖에서 도연을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집에 가도 돼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도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을 나섰습니다. 지우의 차에 탔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지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연도 따라 내렸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주방, 그리고 복도,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쪽이 내 방이야. 지우가 복도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책상,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방이요? 응, 내 방이야. 도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이 손에 닿았습니다. 15년 동안 고시원에서 살았던 그에게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지우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음식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반찬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맛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먹어. 지우도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지우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잘 다녀와. 도연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지우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다행이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었고 집에서도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응? 부르고 싶은 게 있는데.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내 엄마야. 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15년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지우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 혼자였던 시간, 그 모든 것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4살 민우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 놀이공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도연은 그 사진을 보며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렴풋이 따뜻한 느낌,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던 느낌,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기억할 거야. 괜찮아. 지우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집에서도 밝아졌습니다. 지우와 함께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마트도 함께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지우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돌아와줘서, 다시 내 아들이 되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행복했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아들과 매일 함께하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돈 좀 모았어요. 그래, 잘했네. 우리 작은 집으로 이사 가요. 엄마랑 저 단둘이 살 수 있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좋아. 그러자. 2달 후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나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법정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 이제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우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늦었어도 진심은 닿는다는 것도. 식탁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행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